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이달 초 4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이 이번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북한 미사일 발사장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한미군 당국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정밀 감시에 돌입했고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핵실험 했을 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요한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기존 50m에서 67m 높이로 증축 공사를 마무리했고 발사대에 대형 가림막도 설치해 미국 첩보 위성을 따돌리고 언제든지 기습 발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4천 건 이상이 발견되는 등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23개 국가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태국에서 환자가 확인되는 등 아시아에도 지카 바이러스가 상륙함에 따라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일으킬 수 있는 모기가 국내에서도 계속 위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터 모니터하고 실제 국내 발생 사례 없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그동안 감염 사례가 많지 않았던 탓에 백신이나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내년까지 최대 4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며 다음 달 1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카타르를 물리치고 오는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열린 경기에서 3대1의 승리를 이끌어냈는데요. 저희 팀이 9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팀 전체가 같이 뛰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 축구는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르는 새 역사도 썼습니다. 신태용호는 소집 당시 최약체로 평가받았지만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3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등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올림픽 메달 수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와 폭설로 전면 통제됐던 제주공항이 닷새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길게는 사흘 넘게 공항에서 발이 묶였던 체류객 7만 3천여 명이 제주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일단은 씻지 못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박스 겨우 구해가지고 그냥 새우잠식으로 등만 살짝 붙이고 쪘다 깼다 이런 식으로.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제주도와 관계기관, 항공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초동 대처에 부실했고 이후에도 유관기관이 제각기 움직이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연합뉴스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고성국의 담담타타 생생 네트워크를 살펴본 김혜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는데요.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를 추구하는 오전 종합뉴스 프로그램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포커스는 그날 가장 화제가 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 방송에서는 아빠 엄마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는 제목으로 부천 초등생 최군 사망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4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출연하여 앵커의 질문에 대해 대담을 나누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문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최군의 사망 시점, 아버지의 살해 혐의 부인, 아버지의 정신 상태 등에 대한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았는데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 전문가들의 반응도 상당히 격앙된 편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아버지의 아들 살해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며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들을 폭행한 후 즉각적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것은 살인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는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가 인정하는 폭행치사 혐의를 갖고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라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고영신 교수는 책임의식 없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 아이를 돌봐주고 키워줄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 지적을 해주었고, 김성욱 대표이사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가족, 고향 같은 혈연 공동체, 정서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새로운 대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주면서 정부 여당의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뉴스포커스는 이렇게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건을 선택하여 앵커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패널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해부해주고 원인과 대책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 간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환경 감시의 기능도 적절히 수행하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앵커의 질문은 원초적이기도 하고 좀 센세이셔널한 부분도 있어서 자칫 사건의 엽기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도 하였지만 패널들의 대답은 이 사안의 표피에만 머물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앵커의 질문 중에 범인인 아버지가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정도로 폐인처럼 행동했음을 강조하면서 혹시 이 사람이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 이런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양 변호사는 그렇게 단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에만 빠져 있다 보니 범행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가정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을 수 있으며 범행 후 불안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결과로 무언가에 탐닉하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앵커는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패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유추해주며 좀 더 깊이 들어가 원인과 대책까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성은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앵커와 전문가 패널들 사이의 대담이라는 포맷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전체 사건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 전달 면에서나 프로그램 진행 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끼리의 대담만 계속되면 현실과는 유리된 그들만의 리그 같은 탁상 공론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기자의 리포팅과 스튜디오 전문가 토론이 유기적으로 엮이고 또한 시청자들의 질문이나 반응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좀 더 역동적인 방송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혜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고성국의 담담타타와 생생네트워크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고성국의 담담타타는 평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는 정통 시사 토크쇼입니다. 그날 있었던 시사 이슈를 총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깊은 밤 날선 토크를 지향하며 심도 있는 정론 방송을 추구합니다. 1월 22일 밤에는 이것이 정치다, 야 김종인 선대위 출범, 박지원 통합위의 탈당이라는 제목으로 토크가 이어졌는데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와 돌직구를 날려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앵커는 더민주의 선대위 구성안 의결 및 인선 발표, 박지원 의원의 더민주 탈당 등 첨예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패널 참석자들에게 평가를 요구하고 평가의 근거를 설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시선을 끄는 점은 패널들에게 개인 칠판을 배부하고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었는데요. 패널들의 점수가 40점에서 80점까지 큰 차이를 보여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패널들의 평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매끄러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인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패널들 사이에 날선 토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병렬적으로 쭉 번갈아가며 발표하는 시기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의 토론이 격화되는 것이 진행상 불편을 줄 수도 있겠지만 불꽃 튀는 논쟁은 시청자들에게 반대편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하루에 한 코너 정도는 리얼한 날선 토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정치 평론 프로그램에 칠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소품이 등장하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스스로 매긴 점수의 근거를 주장하는 방식은 시사 토크쇼의 신선한 시도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권위가 부여되었던 출연자들이 칠판에 점수를 쓰는 모습에서 소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패널들의 의견이 점수로 표현되면서 논점이 분명해지고 이슈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점,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 일만의 긴장감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칠판 사용은 프로그램 내에서 자주 반복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초반에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횟수만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생생 네트워크를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지역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연합뉴스 13개 취재본부 기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누비며 지역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하는 생생 네트워크는 매일 저녁 6시에 방영되는데요. 1월 22일에는 부산 명물 수영 팔도 야시장과 창조경제도시 울산의 제2도약 박차 등의 뉴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먼저 부산의 전통시장인 수영 팔도 야시장이 개장 한 달 만에 방문객 4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뉴스 앞부분에 케냐 국적의 외국인이 서툰 우리말로 판촉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흥미를 끌었습니다. 수영 팔도 야시장에 지난 한 달간 방문객은 3만 8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야시장과 달리 인도네시아와 대만 등 8개 나라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시장 손님들의 인터뷰, 상인회장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영 팔도 야시장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다만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생생 네트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스튜디오의 앵커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라이브로 진행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연합뉴스 TV만의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창조경제도시 울산 제2도약 박차라는 제목의 코너는 울산시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앵커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울산시장이 2015년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울산시에서 지역 경제, 환경, 관광산업 등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정책적 성과에 대해 다루어졌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울산시가 노력하고 있는 갖가지 사업과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울산의 관광 자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도 함께 전달될 수 있다면 지역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는 매일 저녁 각 지역을 샅샅이 둘러보고 지역의 감춰진 보석을 발굴해 줌으로써 전국 네트워크 방송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지역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연합뉴스의 저력이 생생 네트워크를 통해 잘 드러나려면 좀 더 실시간 현장성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역의 랜드마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거나 현장에 출동한 기자와 지역민, 그리고 스튜디오의 앵커와 지역민들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프로그램에 큰 활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홍보뿐 아니라 지역민의 현안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준다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위한 더 큰 기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외된 지역민들을 부각시켜주고 지역의 의제들을 발굴해주는 책임 있는 언로로서 연합뉴스TV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고성국의 담담 타타와 생생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릭 베스트컷을 살펴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김연경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클릭 베스트컷을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클릭 베스트컷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주요 이슈가 담긴 사진을 통해 한 주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문 기자가 출연해 사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의미 있는 부분을 짚어줘 집중하며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실생활에 필요한 팁도 얻을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23일에 방송된 클릭 베스트컷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클릭 베스트컷은 지난주에도 7장의 사진을 통해 한 주간 다양한 뉴스를 간략하게 정리해줬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강원도 산천어 축제 사진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아나운서와 함께한 사진 기자가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사진을 찍은 기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전해 현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보면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옷 속에 이렇게 넣은 모습입니다. 아, 그럼 이게 이 아저씨의 배가 아니라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뿐 아니라 산천어 축제에 대한 소개와 흥행 정도, 그리고 즐길 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 시청자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첫 여성 총통이 탄생했다는 기사들을 담은 사진이 소개됐습니다. 당선된 총통에 대한 설명과 대만의 정치적 상황과 함께 최근 국내외로 화제가 된 한 걸그룹 멤버에 대한 사건도 전했는데요. 대만의 국기를 흔든 걸그룹 멤버에 대한 중국과 친중국 세력의 반응이 대만의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했고, 이는 젊은 층의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져 야당 후보인 차이잉원 당선에 일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소식을 자연스럽게 엮어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이 중국의 성숙하지 못한 마녀 사냥, 또 소속사의 굴욕적인 대응, 그리고 대만의 정치적인 활용이 16세 소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건 아닌지 조금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여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두 대표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내용의 개연성이 떨어져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뒤로는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소개됐습니다. 여기선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정보와 진행자의 경험을 통한 기차표 구매 조언을 해줘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터득한 방법인데 저도 지방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일 경우입니다. 여러 명은 안 되고 혼자일 경우 이렇게 매표소 앞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환불하는 표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눈으로 인한 사고를 담은 사진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악천후로 인해 22중 추돌 사고를 소개하며 운전자들이 법규를 더욱 중시해 속도를 줄여야 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조금이라도 왔을 때 법규상에는 20% 감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km가 최고 속도인 도로에서는 시속 80으로 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청자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은 좋지만 이미 법규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잘 정리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힘겨운 생활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력시장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의 경험담은 그 생생함을 더해줬는데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장 없이 가 있는 거예요. 가서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옵니다. 와서 무슨 일 하실 분 해가지고 태우고 가는 형태인데요. 가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허탕을 치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이와 함께 현재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 경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해 특정 사진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클릭 베스트컷은 생동감 넘치는 사진과 영상으로 한 주를 보기 좋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소식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까지 지루하지 않게 제공하는 만능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부천 초등생 살해 유기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박웅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인터넷 검색 결과 약 3,349여 건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부가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약 3년 동안 냉동 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건강은 성인인 아버지가 연약한 아들을 사막에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 2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아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부인도 남편을 도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게 도와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더욱더 특이한 사항은 시신을 훼손한 후 여러 곳에 분산시켜 보관 및 폐기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놀라운 사실은 사건 당일날 이 부부가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더욱더 이제 많은 국민들을 공분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성향에서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잔인한 사건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건과 정황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도 언론에서는 특히 치킨과 같은 관련 단어가 많이 나온 것을 보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무상복지 및 교육 예산에 사회적 관심이 많은 현재적 상황에서 야동보호책의 관리 부실이나 교육 관련 당국에 대한 비판도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자극적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다른 언급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악마가 나타났다라든지 토막살해, 권투하듯이 무자비하게 폭행, 이런 헤드라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시신을 훼손 후 어떤 식으로 시신을 처리한 내용까지 세세하게 보도한 언론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뉴스 가치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일어났고 또 연약한 아동에 대한 살해라는 점도 조금 엽기적인 부분이 있지만서도 또한 또 최근 또 3년 동안 아들의 시신을 냉동 보관 및 훼손했다는 데서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서도 하지만 언론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상황은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치킨을 먹었다는 사실이 물론 특이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건지는 조금 더 언론에서 조금 물어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들이 좀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에 좀 충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은 대부분의 보도가 부모나 가족, 개별 사례에 대한 보도에만 그치고 있고 이를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연결시켜 보도하는 모습이 많지 않아 보이는 듯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일단 이런 자극적인 사건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과 같은 연관 단어를 한다든지 그에 불필요한 형용사를 많이 전달하는 듯 합니다. 이번 아동학대와 살인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 가정 문제이기도 하지만서도요. 크게 보면 국내 환경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특히 1960년대에 빠르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외 기타 다른 여러 요인들이 많이 무시되거나 필요 없다고 여겨져 왔었는데요. 이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보통 개별적인 사안이나 어떤 특정 가정의 문제로 많이 치부되고 있는데요. 이를 언론에서 좀 더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로 다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도 왜 이런 부모들이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좀 더 맥락적인 설명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단순히 사건의 어떤 엽기성이나 폭력성 여부에만 너무 치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나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언제나 그렇듯이 소위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서 경찰 전문가들이나 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 등이 나와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발언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서 이분들의 말은 말 그대로 그분들의 의견이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우리 언론은 좀 더 큰 그림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그 가치 판단과 결론은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 큰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 언론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끝으로 좀 상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보시면 앞으로 관련 보도에서 몇 가지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듯합니다. 네. 유니세프와 같이 UN 밑에 같은 단체는 나름 아동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나름 언론 보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우선은 먼저 피해자 아동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아직 피해자 아동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보도돼야 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언론이 이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는 이제 되신 대로 피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대한 사실만 보도하고 주관적인 입증된 반영된 이제 형용사나 단어들은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한 언론이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또한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언론이 좀 더 책임 있게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언론이 사회적 제도 마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아는 사랑한 거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수사 초동 단계부터 접근 금지, 가해자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등으로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